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3년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진 일들을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월급 250에 60개월 풀 할부로 벤츠나 BMW 몰던 형님들 정말 많았잖아요. 인생 한 번뿐인데 카푸 오면 어때? 젊을 때 한번 타보는 거지 하며 차키를 흔들던 그 자신감 다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요즘 길거리 좀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 많던 화려한 외제차들 어디로 다 사라졌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중고차 시장에는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매물들이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신차 뽑은 지 2년도 안 된 제네시스 28을 눈물 먹으며 정리하고 700만 원짜리 중고 경차로 갈아타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앞으로 여러분의 지갑에서 증발할 수백만 원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장단컨대 지금 이 흐름 모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자산 하드 모드에 진입하게 될 겁니다. 15년간 이 시장을 지켜본 제 눈으로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닙니다. 중고차 시장의 판 자체가 완전히 뒤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양극화입니다. 데이터를 보시죠. 2025년 기준으로 연식 1년에서 5년 차량 거래는 전년 대비 13.5% 감소했습니다. 반면 6년에서 10년 차는 3.7%, 11년에서 15년 차는 무려 12%나 증가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비자들이 이제 신형의 허상에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강남의 한 대형 매매 단지에서 일하는 딜러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충격적이더군요. 예전엔 형님 저 할부로 외제차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 청년들이 줄을 섰지만 이제는 차를 사러 오는 사람보다 차를 팔러 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는 신차급 수입 SUV를 타던 30대 가장이 찾아왔답니다. 고금리에 생활비까지 쪼들려 결국 차를 팔기로 결심한 것. 딜러가 매입가를 부르자 그는 한참을 멍하니 차를 바라보다가 결국 구형 아반떼로 대차를 해서 나갔습니다.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내 통장 잔고가 먼저지. 남들 시선이 밥 먹여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분의 말은 지금 중고차 시장이 직면한 현실을 관통합니다. 여기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현대 캐스퍼 아시죠? 이 작은 경차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차량입니다. 출고 대기 기간이 무려 17개월입니다. 캐스퍼 일렉트릭은 상황이 더 심각해서 2년 가까이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더 웃긴 건 중고차 시장에서 벌어지는 기현상입니다. 주행거리가 거의 없는 신차급 중고 캐스퍼가 신차 가격보다 비싸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즉시 출고라는 이 점 하나가 수백만 원의 프리미엄으로 작용하고 있는죠. 2년이라는 긴 시간을 기다리느니 차라리 웃돈을 주고 중고차를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리면서 생긴 현상입니다. 통상 감가가 빠른 경차 시장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점유율이 2023년 3.5%에서 2025년 5.8%로 급증했습니다. 그럼 중간은요, 애매한 중형차 시장은 지금 철저하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양극화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두 번째는 친환경차의 대세화입니다. 2022년 중고 친환경차 점유율이 4.7%에 불과했는데 2025년에는 10.1%로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돌파했습니다. 반면 디젤은 같은 기간 21.2%에서 15.6%로 추락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전기차는 중고값이 안 떨어진다. 심지어 타다 팔면 돈 번다는 이야기가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신차 가격 7천만 원짜리 전기차가 3년 만에 3천만 원대로 주저앉는 게 현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째, 배터리라는 블랙박스 때문입니다. 내연기관차는 엔진 소리만 들어봐도 상태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기차 배터리는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전 차주가 급속 충전으로 배터리를 혹사시켰는지 완속으로 정성껏 관리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보증기간 끝나고 배터리 고장나면 차값보다 수리비가 더 나온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차 가격, 치킨 게임입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제조사들이 수시로 신차 가격을 깎아버리면서 기존 중고차 소유주들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습니다. 내가 6천만 원 주고 산 차가 내일 아침 신차 가격
5천만 원이 된다면 중고차 값은 말 안 해도 비디오겠죠. 골드만삭스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2026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023년 킬로와트 시당 149달러였던 배터리 가격이 2026년 80달러까지 하락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2026년부터는 전기차의 총 소유 비용이 내연기관차와 비슷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전기차를 중고로 사는 건 어떨까요? 제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올해부터 리스 반납된 중고 전기차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도 조만간 비슷한 상황이 올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에서 누가 웃고 있을까요? 바로 현대차, 기아, 그리고 케이카 같은 대형 플랫폼입니다. 과거 중고차 시장은 불신의 상징이었습니다. 침수차, 사고차, 허위 매물 이런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랐죠. 하지만 2023년부터 현대차와 기아가 자체 인증 중고차 사업에 뛰어들면서 판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이들이 성공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의 유료화입니다. 대기업들은 200개가 넘는 항목으로 차량을 검수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품질을 보증해 줍니다. 소비자들은 이제 사기당할까 두려워 중고차 단지에 가는 대신 조금 더 비싸더라도 마음 편한 대기업 인증 중고차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냉정해져야 합니다. 이건 결국 신뢰에 대한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발품 팔아 100만 원이라도 싼 차를 찾는 게 미덕이었다면 이제는 200만 원을 더 주고 대기업 검수 리포트를 사는 게 똑똑한 소비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집중해 주세요. 첫째, 중고차를 살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현금입니다. 딜러가 할부를 유도하는 건 그만큼 본인이 남는 게 많다는 뜻입니다. 업계 용어로 할부피라고 부르는데요. 실제 중고차 딜러로 일했던 분의 증언을 들어보면 손님이 예를 들어 1,500만 원을 할부했을 경우 2%의 할부피가 나온다고 가정했을 때 수익이 30만 원 증가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차값을 더 불렀다 하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신용도로 은행에서 5% 금리로 빌릴 수 있는데 딜러는 8% 캐피탈 상품을 추천합니다. 그 차이 나는 3%는 캐피탈사가 딜러에게 주는 리베이트로 돌아갑니다. 3천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빌린다면 5년 동안 여러분이 더 내는 수백만 원의 이자가 딜러의 보너스가 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자동차 보험까지 딜러 소개로 가입하면 여러분이 낸 보험료의 최대 12%가 딜러에게 리베이트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시세보다 200만 원 싸게 샀다 좋아하며 사인하는 그 순간 사실은 그 200만 원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이 이자라는 이름으로 줄줄 새 나가고 있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전액 현금으로 아니면 은행권 오토론을 미리 알아보고 둘째, 감가상각의 골든타임을 노리세요. 가족을 위한 패밀리카가 필요하다면 신형 소렌토 하이브리드 대신 5년 된 가솔린 SUV를 노리세요. 5년 된 소렌토가 유모차 안 실립니까? 6년 된 카니발이 가족 여행 가기에 부족합니까? 기능적으로는 전혀 손색이 없는데 단지 최신형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감가율이 50%에 달하는 차들이 시장에 널려 있습니다. 2026년 기준 2천만 원 중반 되면 상태 훌륭한 4세대 소렌토나 산타페를 충분히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1월 중고차 시세를 보면 현대 더 뉴 팰리세이드는 전월 대비 2.7%, 기아 스포티지는 1.56% 시세가 하락했습니다. 심지어 인기 많은 산타페 하이브리드도 3.04%나 떨어졌습니다. 연초는 전통적으로 중고차 비수기 시즌이고 연식 변경으로 중고차 시세가 하락할 것을 기대하는 개인 구매자들이 매수를 고려하는 시기입니다. 셋째, 정보로 무장하세요. 지금은 정보의 대칭 시대입니다. 중고차를 보러 갈 때 반드시 보험 이력을 확인하세요. 부품값은 30만 원인데 공인비가 120만 원이 찍혀 있다면 이건 100% 프레임 사고차입니다. 부품은 중고나 재생을 써서 비용을 낮췄지만 뒤틀린 뼈대를 펴고 용접하는 데 엄청난 인건비가 들어갔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부품값이 높고 공인비가 낮다면 단순 교환일 확률이 높으니 안심해도 좋습니다. 차 앞으로 직접 다가가서 본넷을 열고 실리콘을 확인하세요.
출고 당시 정품 실리콘은 딱딱하면서도 약간의 탄성이 있지만 사고 후 다시 바른 실리콘은 찐득하거나 너무 딱딱해서 부러짐. 침수차를 잡아내려면 퓨즈박스를 열어보세요. 퓨즈박스는 자동차의 신경계입니다. 물에 잠기면 무조건 갈아야 하거든요. 박스를 고정하는 볼트에 풀었다 조인 흔적이 있거나 박스 안쪽 구석에 모래 한 톨이라도 보인다면 그 차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셔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충격적인 사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튜브에 구독자 수십만 명 되는 유명 중고 딜러들 많이 보셨죠? 과연 그분들이 소개하는 차는 정말 믿을만할까요? 클리앙이나 자동차 커뮤니티 후기들을 보면 의외로 부정적인 평가가 많습니다. 유명 유튜버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서 검색해서 보이는 차에 엔카 진단 딱지가 붙어 있길래 엔카에서 검색해보니 100만 원이나 더 비싸게 올려놨다는 후기도 있고요. 중요한 건 유명한 유튜버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매입하는 판매하는 차가 통계적으로 더 문제가 없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대부분 자기 차만 파는 게 아니고 알선해주는 매물이 많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중고차는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딜러들이 좋은 건 애초에 비싸게 팔거든요. 무난한 가격에 큰 하자 없는 차만 찾아도 성공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026년 중고차 시장은 양극화, 친환경차, 대중화, 대기업 플랫폼 주도, 그리고 전기차의 급격한 변화하는 네 가지 큰 흐름으로 요약됩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겁니다. 신형의 허상에 돈을 쓰지 마세요. 2년 된 차와 5년 된 차의 기능적 차이는 미미하지만 가격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 차이만큼을 자산으로 축적하세요. 전기차는 아직 기다리세요. 배터리 기술의 세대 교체가 본격화되는 2026년 이후, 그리고 중고 물량이 충분히 쌓인 다음에 움직이는 게 현명합니다. 할부의 달콤한 유혹을 경계하세요. 할부는 여러분의 미래 소득을 현재로 당겨 쓰는 겁니다. 5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로 사면서 매달 150만 원씩 지출하는 대신 그 돈을 10년간 연 8% 복리 상품에 넣으면 2억 7천만 원이 됩니다. 그 차는 10년 뒤 500만입니다. 차는 여러분을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지만 그 아낀 돈으로 산 자산은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데려다 줍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세요. 중고차 시장의 대격변은 누군가에게는 파산의 신호탄이지만 정보로 무장한 여러분에게는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화려한 외제차 키를 테이블에 올리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대신 그가 매달 내고 있을 이자가 여러분의 통장에서 복리로 불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미소 지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의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